대세는 융합이다. 정치 플러스 과학, 융합과학 시간입니다.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왔어요, 이 코너. 왜 이렇게 자주 오죠? 예, 고급 과학자, 초파리 유전학자 김우재 교수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그 옆에는 윤구현 간사랑 동호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두 분 중에서 이제 김우재 교수님은 박사님은 자주 나오셨는데 우리 윤구현 대표님은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잘 몰라요, 사실은. 간사랑 동호회 대표를 역임하고 계신데 이게 어떤 단체인지 모르니까 본인 소개를 좀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해주시겠어요? 간사랑 동호회는 2000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 간질환 환자 단체이고요. 예. 주로 비형간염, C형간염, 간경변, 간암 환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비형간염 보유자들의 이제 권익,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한참 이슈가 됐었는데 예. 비형간염 15년 전쯤이죠. 비형간염 보유자가 비형간염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뭐 해고가 되거나 채용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예, 그거를 저희가 해결을 했었고요. 아. 그리고 그 이제 환자들이 받는 여러 가지 치료 조건을 좀 더 낮게 뭐 급여가 안 되는 것들을 급여가 되게 한다거나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시민 사회 단체인 거죠, 그러니까 간사랑 예, 환자 단체죠. 환자 단체. 네. 환자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는 단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두 분이 나오셨는데 이 두 분의 조합을 보니 뭔가 간과 관련된 과학 얘기를 좀 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일단 김우재 박사님은 캐나다 간다고 지난주 방송에 내일 갑니다. 내일 가요? 제가 내일 가기 때문에 예. 가족들하고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까? 중요한 일인가요, 오늘 방송이? 예, 정말 이거 어제 아침에 이 기사를 보고 예.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기사를 보고 지금 분노를 금치 못하고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 나오셨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무슨 기사인가요? 일단 기사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기사가 그 국내 경제 이제 모 경제지. 몇 경제지고요. 꽤 유명한 경제지예요. 아마 두세 손가락 안에 드는. 네, 근데 그 경제지가 꽤 많이 알려진 경제지인데 여기에 예, 이제 연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그 연재에서 이분이 갑자기 그 연재 주제를 백신을 안 맞아도 된다는 식으로 쓰신 거예요. 백신을 안 맞아도 된다. 네. 백신이란 거는 우리가 일단 일종의 예방 접종 같은 거죠, 백신이. 백신이 예방 접종이죠. 그러니까 같은 말인가요? 어릴 때부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맞지 않습니까? 예. 어린 아이들 굉장히 많이 맞죠. 소아마비라든가 예. 천연두 백신이라든가 뭐 수두 뭐 이거 다 맞잖아요. 근데 그 백신이 어떻게 보면 현대 과학이 이뤄낸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홍역이나 이런 걸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천연두로 많이 죽었을 때 백신이 진짜 수억 명을 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자연 치유로 대신하자고 하는 컬럼이 국내 굉장히 유력한 일간지에 그것도 아주 떴떴하게 실렸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백신을 맞지 말자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옛날에 그런 뭐 시민단체는 아니고 모임 같은 게 아나키 뭐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옛날에. 네, 그 아나키가 굉장히 문제인데요. 예.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나키는 한의사분이 대표였고요. 예. 그리고 이 칼럼은 약사 면허가 있는 분이 쓰신 거예요. 약사분이 지금 쓰신 거예요? 네. 약사분은 백신을 안 파나요? 백신 팔잖아요, 거기서도. 아니죠. 병원에서 맞고요. 병원에서 약국에서 맞나요? 직접 약사가 하지는 않지만 병원에서는 약사가 백신을 관리하겠죠. 뭐 그러겠죠. 한국의 문제는 말입니다. 예. 이렇게 전문가들이 더 문제예요. 보통 사람들은 착하게 잘 사는데 예.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사자로 변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참 문제. 이분을 제가 양력을 조사해봤어요. 양력이요? 근데 양력이 잠깐만요. 예. 지금 뭐 이거 고소각인가요, 지금? 또 아니, 명예훼손 그렇지 고소각인가요, 지금? 저 시청자 여러분, 예. 제가 오늘 이분 실명을 까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예. 김준일 대표에게. 예. 김준일 대표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예. 고소당하면 귀찮다. 실명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 실명을 얘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분이 양력을 찾아봤어요. 예. 근데 그 어느 꽤 괜찮은 지방대학교 수석을 입학했다고 당당하게 써놓으시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양력에 아로니아 이런 거 아시나요? 아로니아요? 예. 아로니아가 뭔가요? 그 뭐 향기가 아로마? 아로니아 건강 건강 기능식품이에요. 그다음에 뭐 자연 치유 학회
학회 회장 뭐 이런 걸 하시고 그다음에 또 기업을 운영하고 계세요. 건강식품 보조제를 파는 기업의 대표십니다. 그렇군요. 근데 현직 약사세요. 굉장히 많은 거를 하시네요, 그분은. 그러니까 제가 고소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저를 고소한 그 딴 세상의 어떤 그 뇌호흡 하시는 분. 그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하고 아주 패턴이 거의 비슷한, 결이 비슷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론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는 본인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고 네.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 뒤로는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것도 고분도 고분인데 고분은 좀 뒤에 다시 얘기를 하고 네네네. 일단 팩트 체크가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백신 이거 맞으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제법 많아요.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 우리가 이제 예. 백신 반대 운동을 얘기할 때 전문가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그런 예.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안타까워하는데 예.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어그로꾼에게 괜히 먹이를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해요. 2017년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예. 그 완전 접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어떤 백신은 뭐 비형간염 같은 경우 3번을 맞고 어떤 건 4번 맞고 하는데 예. 1세 기준으로 해서 한국은 96.9%가 완전 다 맞았고 호주가 94.5%, 미국은 90.9% 등등으로 비형관염과 아니요. 모든 접종 그 의무 접종 그 나이 접종. 때 받아야 예. 하는 나라마다 의무 접종 대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 접종률이 가장 높고요. 비형간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호주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뭐 이런 유사 백신 반대주의자들이 뭐 횡행하는 활개를 치는 그런 나라는 아니고요. 예. 굉장히 소수다. 그런 면에서 너무 우리가 이게 뭐 그 사람들이 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그 이제 맞지 않는 3-4%, 4-5% 아이들도 문제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 김준일 대표는 저를 초파리 유전학자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박사학위 때 뭐 했는지 아십니까? 뭐 하셨나요? 제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니까 알 수도 있죠. 예. 제가 박사학위를 분자 바이러스학으로 받았습니다. 분자 바이러스. 바이러스를 전공했다는 얘기죠. 이 이 백신은 제 주전공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제가 낯을 나와봐야 확실히 압니다. 이 문제는 있죠. 백신은 제가 그 박사학위 때도 많이 공부를 했지만 백신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백신은 뭐냐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이러스나 병원균이 가지고 있는 그 항원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단백질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주입을 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계가 그걸 미리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 혈액 속에는 그 어릴 때 맞았던 그 항원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그 균이 들어왔을 때 대처를 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피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 물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물은 기억한다는 이건 유사과학입니다. 예. 우리의 피는 어릴 때 들어왔던 항원을 다 대부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백신이야말로 정말 완벽한 자연 치유예요, 사실은. 우리가 약간 개입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그 백신 약 맞다가 그 병에 걸려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거 다 죽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넣기 때문에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나요? 비형간염 백신을 예로 들면 예. 비형간염은 이제 바이러스는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단백질 껍질이 있거든요. 예. 비형간염 백신은 그 껍질을 넣어주는 거예요. 껍질을 바이러스는 넣어주지 않아요. 바이러스를 넣는 게 아니라 네, 껍질만. 네. 예전에는 예. 혈장에서 그걸 분리해냈는데 지금 유전자 재조합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 옛날에는 바이러스가 있더란 거를 이제 죽여서 껍질을 넣어주는 건데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요. 저분은 유전자 제조합이 뭔지 모릅니다. 유전자 재조합은 유전자를 새로 만드는 거를 재조합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유전자를 이렇게 셔플링하는 걸 제조합이라고. 셔플링.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 이분이 이제 칼럼을 썼는데요. 칼럼을 썼어요. 이 그래서. 칼럼에서 정말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그 수많은 근거들을 대서 백신이 위험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씩 따져보죠.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위험하다고 썼나요? B형 간염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포르말데히드와 수은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B형 간염 백신이에요. 네. B형 간염 백신에 포르말데히드와 수은, 수은이 포르말데히드는 발암 물질이에요. 그렇죠. 수은도. 수은은 이제 뭐 이렇게 중금속, 네, 중금속 오염을 하는 그런 게 들어있으면 우리 안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존제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화장품에도 들어있고 많이 들어있는데 화장품에 그런 게 들어있다고요? 네. 네. 그럼 다 암 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화장품 바른 사람. 후쿠시마 갔다 오지 않으셨습니까? 갔다 왔죠. 방사능 우리 주위에 다 있습니다. 아.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건가요? 네, 그 일정 수치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죠. 포르말데히드는 한 10년 전, 10년 전? 한 15년 전쯤에 그 골뱅이 통조림 사건으로 유명해졌죠. 유명했죠. 자연적으로 포르말데히드가 그렇죠. 발생을 한다. 네. 하는 거.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수은은 그 치메로살이라는 성분으로 해서 보존제로 들어있는데 이게 예. 논란이 되니까 지금은 안 들어갑니다. 지금은 안 들어가요. 네, 이게 빠진 지가 2004년의 마지막이 꽤 오래됐어요. 10년 전쯤. 지금 이분의 이 뽑아온 이 양을 보십시오. 팩트체크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 포르말데히드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말씀드린 혈장에서 비형간염 그러니까 껍질을 분리해내고 DNA를 죽이는데 포르말데히드를 사용을 했는데 예. 지금 사용되는 백신에서는 둘 다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네.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 아니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네. 이 그리고 B형 간염 관련된 거 다. 지금 나와 있는 그 가장 이름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파박스진 TF. 그게 녹십자에서 하는 그렇죠. 맞네요. 네, 예.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헤파박스였다가 예. 유전자 재조합하면서 헤파박스 진이 됐다가 예. TF는 뭐냐? 치메로살 프리라는 뜻으로 붙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치메로살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한 20년 전쯤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 부모들을 혹하게 만든 말이 있어요. 부모들을 어떻게 혹하게 만들죠? 백신을 맞으면 예. 자폐증에 걸릴 위험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백신을 맞으면 자폐증에 걸린다고요? 네. 그럼 맞추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 미국에서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비 과학자가 예. 어디 학술지에 논문을 냈는데 논문을 냈습니다. 백신 접종과 예. 자폐증 유발률에 상관관계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있는 것 같다라고 같다. 낸 거죠. 같기도 하다. 그 사람이 웨이크필드죠. 맞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란셋이라는 데 학술지에 논문을 냈는데요. 예. 영국 과학자일 거예요. 예. 그 이후에 이 안티백서라는 사람들, 안티백신 운동을 하는 예, 사람들이 예.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중산층 이상에 있는 백인들이. 자, 그러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자폐 확률 높아지나요? 안 높아지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믿어도 되나요? 심지어 그 논문은 철회됐어요. 논문 철회됐어요? 그 논문은 철회됐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웨이크필드라는 과학자가 계속 그렇게 대중을 상대로 막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김우재 박사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김우재 박사님 믿으니까 그 논문 철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폐 확률과 백신하고 전혀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관관계가 없다.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또 우리 준비하신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독감 백신 같은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독감 백신에서 무슨 뭐 독감 백신을 맞으면 뭐 노인들이 임산부 수유부가 위험하다. 어린이들은 위험할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애들이 위험하다고요? 독감 백신을 맞으면은? 네.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독감 백신 아이한테 우리나라 전부 공짜로 맞춰주지 않습니까? 저희 애는 맞았습니다. 그럼 지금 정부가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공짜는 아니고요. 정부 공짜는 아니고요. 아니, 일단. 그 노인하고 어린아이들은 공짜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국은 공짜 아닙니까? 싸게 맞춘 줄. 캐나다는 공짜한데. 그러니까 뭐 좀 싸고요. 한국 실적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노인은 캐나다 사람이라고? 무료입니다. 제가 이 얼마나 모르냐면 예. 이 백신을 공짜인 줄 알았어요. 독감 백신. 캐나다에 당연히 공짜였으니까. 노인은 그게 무료. 뭐 3가, 4가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좀 있고요. 아주 당당하게 병원에 갔습니다. 맞춰달라고. 예. 근데 돈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젊고 건강한 사람은 굳이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어찌됐든.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독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네. 문제가 되거나 뭐였죠? 문제가 된다는 그런 건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보건복지부가 아이들에게 그 감가상각을 해주잖아요. 예, 예. 백신을? 예. 독감 백신을?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아이들을 사지로 몰고 있는 겁니까? 저희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박주희 님이 네. 궁금한데 독감 백신 맞아도 독감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왜 걸립니까? 물어보셨어요. 독감이 예.
독감 백신 만드는 게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독감 백신은 뭘로 만드냐면 유정란으로 만듭니다. 뭘로 만든다고요? 유정란. 계란이요? 계란에서 네. 만들어요. 그 병아리의 폐에서 인간을 위해서 수많은 닭이 희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육식을 해서 백신 만드는데 그래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3에서 6개월 이렇게 시간이 꽤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1년 전쯤, 6개월, 뭐 10개월 전쯤에 WHO가 올해 유행할 독감은 이겁니다라고 몇 가지를 알려주면 그걸 가지고 백신을 만드는 거고요. 미리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만들었는데 이게 만들기 이게 시작을 아니라 하죠. 다른 게 유행해 버리면 그렇죠. 그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그런 경우가 가끔씩 드물긴 해요. 생기고요. 또 하나는 뭐 인플루엔자 A, B가 다른 시기로 생기는데 뭐 10월 달쯤에 맞았으면 2월 달쯤에는 여과가 낮아져서 예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영구적으로 가는 건 또 아니군요. 그러니까. 독감 백신은 좀 단기간 효과를 발휘하고요. 그래서 매년 1월 달, 뭐 2월 달쯤 되면은 뭐 좀 추가로 한 번 더 맞으세요 이런 보도가 가끔씩은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독감에 백신을 맞아도요. 본인이 이렇게 뭐 몸이 좀 안 좋다거나 이렇게 계속 그렇게 되면 독감에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몸도 건강하고 그다음 백신도 워킹을 하면 독감에 걸릴 확률은 굉장히 낮아지는 거지. 제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로가 되는 건 아니다. 네네네. 근데 독감 바이러스가 한 100개 정도 있는데 보통 맞는 거는 3-4개밖에 안 돼서 사실상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주장도 나와요.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대부분은 맞고요. 대부분은, 가끔씩 네. 지금 WHO 무시하십니까?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그런 주장이 의료에 있다고. 관심 가진 뭐 10년, 20년 이내는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끔 실수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자연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한 99%의 확률로 대체적으로는 적중이 되는데 가끔 가다가 1% 확률로 아닐 때도 원래 있다라고. 과학이라는 건 확률 게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확률상 독감에 안 걸릴 수 있는 확률을 확 낮추는 거지. 이걸 맞으면 무조건 안 걸린다 이런 건 과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백신은 아주 허약한 종류의 면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허약한 종류의 면역을 준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인가요? 진짜로 이렇게 건강해져서 생기는 면역이 아니라 가짜 면역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칼럼에서.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백신이 가장 인류가 발명한 가장 최고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옛날에는 소아마 뭐 이렇게 천연두 아시죠? 천연두. 호암 마마 이런 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마마. 옛날에 네. 그 SK 성경 시절에 비디오 앞에서 호암 마마가 마마. 예, 마마 나오죠. 마마가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게 예. 마마가 천연두입니다. 천연두. 그게 천연두인가요? 네. 그 지석영 선생님이 이 천연두 왁진을 그 우두를 개발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많은 천연두 환자들을 줄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천연두가요. 옛날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았던 거예요. 조선시대 계속. 그래서 아이들이 대량으로 죽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영아 생존율이 굉장히 낮았다고요. 이 백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인류가 원래 이 백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망률 1위가 지금처럼 암이 아니라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백신이 이걸 막아준 거고요. 이건 노벨상을 100개를 줘도 모자른 기술이죠. 백신은. 알겠습니다. 노벨상은 노벨상 위원회가 할 문제고요. 저는 자, 자궁경부암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얘기해 주시죠. 이거 어떻게 나온 얘기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높아지진 않고요. 예. 자궁경부암은 성관계로만 전파가 되는 병이고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걸리는 병이고요. 이 바이러스는 성관계로만 전염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콘돔으로 예방이 되지 않고요. 잘 안 됩니다. 콘돔으로도 예방이 안 돼요? 네.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는 왜 그런지 모르시죠? 피부 접촉으로 왜냐면 전염이 돼서 그 성기 크기가 주변에 너무 작으니까 그렇죠. 콘돔 사이로 예. 들어갈 수 있죠. 바이러스. 성기 주변에 피부 접촉이라고 저는 이제 책에서 봤고요. 예. 뭐 그렇습니까? 네,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방접종으로 막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12세한테 몇 년 전부터 그 접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나온 지는 한 10여 년, 15년 전 정도 된 예방접종인데 이게 일본에서 한 5, 6년 전부터 뭐 자살을 했다. 예방접종을 하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맞은 다음에 자살을 했다. 네, 이상행동을 벌이다가 뭐 자살률이 뛰어내렸다. 자살을 이런 하려는 보고들이 나왔어요. 일본에서? 네. 보고가 나온 건 사실인 건가요? 보고가 나온 건 사실이고 그 이후에
많은 나라들에서 추적 조사를 했더니 네. 그렇지 않더라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자궁경부암 백신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기 엘린팡님이 그거를 물어보셨네요. 네, 지금. 네. 그건 많이 알려진 사건이고요. 일본에서 자궁경부암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저게 일종의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일본 환자분들하고도 가끔씩 만나면서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 예. 일본이 상황이 좀 특이해요. 일본이 백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비형간염이 급격하게 줄어든 게 1986년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은 안 계시지만 어렸을 때 불주사는 안 맞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맞았어요. 불주사가 뭐냐면 바늘을 알코올 램프에 이렇게 달구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거 맞으셨어요? 예, 저도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었는데. 네. 네. 이게 왜 달궜냐면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소독하기 위해서였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걸 소독이 안 됩니다. 아, 소독이 안 돼요. 왜냐면 안 죽어요. 그 시린지 안에 있는 그 플라스틱 옛날 유리죠. 유리 안에 있는 혈액이 영리하면서 들어가거든요. 예. 거기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죽지 않아요. 바늘만 달고서는. 그러면서 병이 전파가 됐어요. 아, 그걸로 인해서 일본에서 2000년대 말에 그 간염 환자들, 주로 C형 간염인데 일본은 예. 환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C형 간염에 걸린 게 정부가 그 일회용 주사기 사용을 너무 늦게 시작을 해서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시작을 해서 전파가 됐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간염 환자들은 돈은 거의 쓰지 않아요. 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기로 했고 80년대 초반에는 잘못된 접종으로 아이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긴 했었어요. 80년대 초반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좋아하지 않고요. 이 상반을 굉장히 열심히 보고하는 자, 상황이 알겠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일본에서 나오는 예. 보고는 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이분이 원래 말이 많습니다. 오늘 아니 그게 아니라 적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오늘 김준일의 하식스가 아니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오늘 코너가 그런가요? 예, 지금 질문이 지금 폭주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 보십시오. 이런 자, 프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유희연님이 자궁경부암은 암인가요? 성병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가 맞는지. 성관계로 감염된 병에 의한 암이죠. 아, 그렇군요. 그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생기는 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자궁경부암, 간암. 아, 간암은 간암 환자의 75%가 B형간염, 10%가 C형간염, 알코올 중독이 한 10%, 나머지는 원인 불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B형간염, C형간염, 알코올 중독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간암으로 죽을 가능성은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렇군요. 저는 알코올 중독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정도면 훨씬 더 드셔야 됩니다. 훨씬 많이 이 정도는 먹어야 되나요? 아니고요. 아, 더 예.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 부분은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출산 후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는 예전에는 30 되기 전에 맞으라고 했었어요. 김미래님이 물어보셨네요. 네. 자궁경부암 주사 안전합니다. 제가 제 초파를 드리겠습니다. 그 효과가 있냐고 했는데 지금은 최근에 바뀐 건 제가 잘 모르는데 늦게라도 맞는 게 낫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늦게라도 맞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지금 아이들한테 맞추는 이유는 미성년자들은 2번만 맞아도 돼요. 성인은 3번 맞아야 되거든요. 성인은 3번 맞아야 네, 된다. 그리고 요즘 논란이 있는 건 남자한테 맞을 거냐. 남자는 맞아요. 그 얘기가 있어요. 자궁경부암에 걸리지는 않지만 뭐 옮길 수 있잖아요. 옮기는 거. 옮기는 문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성기사마귀, 어. 그다음에 항문 주변암, 음경암, 구강암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확률이 굉장히 낮은 암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게 좋다. 그리고 더 시청자들 중요한 거는 확신을 주십시오. 확신을. 더 중요한 거는 아주 비싸요. 그러니까 아니 확신을 주십시오. 맞아야 되는지 맞아도 안전한지. 맞아도 안전한 건 맞는데 비싸다. 굳이 맞을 필요가 있겠냐? 남자는. 저는 뭐 저희 딸들한테 맞췄지만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거는 별로 안 했습니다. 사실은 예. 국가가 여러분 보험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궁경부암이 여성이 걸리면 굉장히 지금 문재인 케어 고통스럽고. 때문에 지금 뭐 오른다고 난리도 아닌데 야당에서는 지금 이런 그렇지 것까지 않습니다. 해야 이런 돼요. 거 저는 다 해줍니다. 그 얘기가 더 중요한데 제가 그쪽이 좀 더 전문가인데. 아 그래요? 그거는 저희가 다음에 한번 네. 모시고 한번 저 얘기를 캐나다가 하겠습니다. 있는 동안 부르셔도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이제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디즈니랜드에 홍역이 갑자기 돈 적이 있습니다. 디즈니랜드에 홍역이 돌았다고요? 네. 홍역이 거의 사라진 병이거든요. 예. 백신 때문에. 예.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백신 거부 운동자들에서 나온 아이 하나가 홍역이 걸려버린 거예요. 백신을 안 맞았으니까. 백신 안 맞아서. 근데 걔가 디즈니랜드에 간 겁니다. 디즈니랜드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파가 거기가 됐겠죠. 갔다 왔는데 갑자기 이제 확 퍼지는 거예요, 홍역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이게 일어난 이제 거고. 네. 군집 면역이라 그래서 접종률이 높으면 항체를 가진 사람이 많으면 소수가 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킬 기회가 없어져요.
그렇죠, 접촉 가능성이 그렇죠. 떨어집니다. 맞아요. 예, 이게 그런데 배수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이게 일정 이하로 접종률이 떨어지면 이게 깨집니다. 아. 이게 미국에서 벌어진 그 사건은 90% 이거 정도를 있었어요. 넘어야 줘야 되거든요. 그게 아마 마지노선일 거예요. 90%가. 아마 병마다 다를 겁니다. 병마다 전염 경로가 병마다 다르기 조금씩 때문에 다르긴 다를 한데. 텐데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는다라는 거는 본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주의 랑랜드 카운티가 예. 이런 일이 터지니까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어. 그 카운티 대장님이 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 등교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예. 그리고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을 조사해서 학교 등교를 빨리 금지시켜야 이게 안 퍼지거든요, 질병이.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아쿠아님, B형 간염 보균자는 백신이 있나요? 물어보셨어요. 이미 걸리신 분이기 때문에 몸 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항체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껍데기를 넣어주는 건데 이미 껍데기가 넘쳐나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군요. 우리 생활에 생물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B형 보균자가 백신이 있는 게 아니라요. B형 보균자는 항체가 있죠. 항체가 이미 네. 몸 안에 바이러스에 대한 항원, 항체가. 항원. 항원이 있죠, 항원. 그러니까 항체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항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분자 바이러스랑 무시하십니까? 이 친구가 친구거든요. 네. C형 간염을 전공을 했습니다. C형 간염은 RNA 바이러스고 B형 간염 DNA 바이러스인데요. 예. 이게 관심 없고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예, 관심 다릅니다. 없고요. 알겠습니다. 항체의 의미가 다릅니다. 이분 가만 놔두면 말이 너무 길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잘라줘야 됩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칼럼을 왜 썼고 이게 지금 어떤 의도가 자, 있다고 그게 보시나요? 정말 나쁜 겁니다. 뭐냐면 이 칼럼의 목적이 뭐냐면 그러니까 백신을 맞을지 말고 자연 치유를 통해서 나으라는 거예요. 자연 치유. 네. 그게 아나키가 주장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면 좋겠다라는 의도. 자, 그럼 이분 하는 회사가 뭐라 그랬죠? 건강 보조 식품. 네, 정확히 맞습니다. 이거를 먹고 자연 면역력을 키워서 우리가 다 저는 이분들이 만약 신념을 가지고 이런 걸 글을 쓰신다면 존중합니다. 싸워드릴 의향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건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장사를 위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소송각인데요, 이거? 아닙니다. 저는 이분 누군지 몰라요. 그래요? 이 부분에서 예. 이런 운동을 신념을 가지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인가요? 이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름 대도 되면 허연애 씨. 허현회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허연회. 종편에 아주 많이 출연하셨고요. 본 것 같아요. 건강 예. 베스트셀러인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 이런 책을 쓰셨던 분이세요. 그 책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겨레에 쓴 그 명칼럼이 있습니다. 허현회의 죽음이라는 칼럼. 네. 거기에 돌아가셨죠. 보면 이 허현회가 죽은 이유가 자기가 그렇게 거부하던 그런 것들을 안 맞아 죽거든요. 이분은 그 비형 간염이 보유자이시기도 해요. 본인 책에 쓰셨어요. 예. 그런데도 예방 접종을 반대하셨고요. 이분이 혈당이 한 400까지 올라가서 병원에 입원하신 다음에 치료를 거부하다 돌아가셨어요. 진짜로? 네. 안 죽을 수 있었습니다. 네, 병원에 가면 안 돌아가실 수 그러니까 있었어요. 모든 의학적 치료를 다 거부했습니다. 이분은 천연은 다 좋다고 생각해요. 담배도 천연이라고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반년 전에 그 이상한 궁금한 이야기 와인가요? SBS 프로그램에 나가셨는데 그때 이제 거기 이제 출연하셨던 그 코멘트를 하셨던 의사 선생님이 이제 화면을 미리 보셨는데 이분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오래 못 사실 것 같다 했는데 진짜로 한 6개월 만에 돌아가셨고요. 허연회 같은 분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느껴야 됩니다. 그분이 아무튼 근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건강 전도사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백신은 맞아도 된다. 맞아야 된다. 무조건 맞아야 예, 됩니다. 무조건 맞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회에 해를 끼치는 거다. 면역 체계, 사회의 면역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로 따지면 말이죠. 예. 한국이 미국보다 선진국입니다. 그렇군요. 네. 원래 미국은 대부분이 다 후진국이에요. 사실 그 나라가. 미국 무시하신 겁니까? 예,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내일 출국하시죠? 내일 김민재 갑니다. 박사님. 예, 네. 김민재 박사님 그 캐나다 잘 다녀오시고요. 또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예.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모셔서 그 시청자들과 물어보세요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건 윤구현 진짜 대표님은 그건 한번 의사분들이 하셔야 문재인 되는 케어와 관련해서도 한번 모시고 문재인 케어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그거는 하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한번 다음에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이 캐나다 메이플 시럽 사오러 왔는데요. 예, 캐나다 메이플 시럽 사오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고급 과학자 김우재 교수 그리고 윤구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